얘기, 그 다음에 어휘하고 그 다음에 문법 얘기를 좀 제가 간단하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학생 어머님들도 꽤 계셔갖고 일단 좀 저도 어디를 대상으로 잡아야 될지 몰라서 고민을 좀 하다가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은 네, 영어 실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있는데 중학교 1학년 시기에 거의 50% 이상이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중학교 2, 3학년들도 있겠지만 돌아보면 중1이 시험도 없고 가장 좋은 시기죠. 중2, 중3에 가면 내신이 뭐 4, 5개월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집중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중1 때 거의 50%에서 결정이 되고 요즘 고등학교는 앞으로 이제 뭐냐면 어휘하고 추론에 의해서 결정이 많이 되고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강남권 일반고에 외고나 전사고에 갈 친구들이 스테이해요. 작년부터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단대부고나 휘문 가는 친구들이 외고 가는 애들보다 영어를 잘합니다. 이게 원래 이제 그쪽 갔어야 되는 애들인데 그냥 강남권에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남권과 그 외고 전사고의 어떤 내신의 격차는 점점 좀 줄어들게 되는데 외고나 전사고의 내신을 변별하는 문제 킬러 문항은 어휘와 이제 그 추론 문장, 독해 추론 쪽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이쪽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어휘가 거의 결정되는 시기가 제가 보니까 중학교 1학년 시기에 거의 결정이 많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암기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1이라든가 앞으로 중2들이 된 친구들은 이 시기에 뭔가 올려놓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중2, 중3은 지금 고민하셔야 될 게 고교 선택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 학생이 진선역을 간다고 했을 때와 숙명을 간다고 했을 때 트랙이 좀 다릅니다. 진선하고 경기역과 같은 트랙을 타게 되겠습니다. 영어적으로 우수할 때는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로드맵을 조금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학년별로 좀 말씀드리게 되면 이제 중1 때는 그렇다면 저희가 많이 권하는 건 상위권들은 IB 잉글리시. 저희가 IB 잉글리시 설명을 가끔씩 하는데 이거 원서죠, 원서. 그러니까 심층적인 원서 강독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인문사회 철학, 그다음에 라이팅도 많이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좋고 반드시 문법 어휘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중학교 1학년은 리딩을 기반으로 하면서 여기에 어휘와 문법을 붙이는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특히 상위권들 같은 경우는 리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리딩을 꾸준히 하면서 문법을 또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중2, 중3의 일단 결정은 수능이 몇 등급이 나오냐는 부분입니다. 수능이 1등급이 나오냐? 그럼 넌 탭스를 하면 괜찮겠구나. 아직 1등급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수능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이 되면 이제 그 고등학교 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준비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남 일반고 진학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 이런 식으로 일단 나뉘게 됩니다. 일단 좀 어려운 경우는 외고 전사고 수준을 뛰어넘는 문제들을 출제되는 학교들이 이제 여기 지금 좀 전에 있는 여기 말씀드렸던 남학교 중동단대, 경기여고, 중대국어, 경기진선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일단 이쪽은 수능에다 플러스 알파로서 좀 어려운 그 깊이 있는 독해라든가 어휘가 출제가 되는데 저희가 탭스를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이러한 이 수능 이상의 플러스 알파를 대비하기 알맞은 것이 탭스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쪽은 일단 문법이 좀 세게 나온 학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휘문하고 숙명은 거의 나오는 문제도 유사합니다. 조금 이따 이제 숙명 문제 보여드리겠지만 어떤 그 문법 오답 찾아갖고 고쳐라, 틀린 부분 찾아 고치라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일단 수능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 문법을 좀 세게 하시면은 괜찮다. 근데 어쨌건 수능이 베이스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을 하셔야 돼요.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을 하셔야만 가서 버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전사고나 이제 외대부고, 외고 이쪽 가는 친구들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휘 독해를 굉장히 세게 하셔야 됩니다. 어휘 독해를 세게 하셔야 되는데, 일단 어릴 적엔 토플 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대부고는 해커스 토플 보캐블러리가 교재였고요. 근데 이제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직접 패킷이 나오는데 문학, 비문학, 시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텍스트를 많이 읽고 이미 수능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강독으로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는 상위권 탭스 학습을 좀 많이 권하는 편인데요. 이 친구는 경기역을 나온 친구인데 2019년 수시해서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서 경영학과를 입학했습니다. 고교 내신에 1.1, 1.1, 1.1이니까 거의 완전 탑이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 탭스를 해서 보니까 탭스가 수능하고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수능보다 조금 더 수능에 심화된 것이 탭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실력을 본인이 늘렸던 것은 일단 수진이는 탭스 학습해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의대를 간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내신 때문에 어려운 내신 때문에 준비를 했고요. 이 친구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가장 힘들었던 게 보케블러리입니다. 상위권들이 항상 어려워하는 거, 외고나 전사고든 일반고 상위권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어휘였고 탭스를 통해서 이 친구가 도움받았던 것은 문법 문제를 너무 편하게 풀었던 거고, 자, 이과든 문과든 상위권 학생 특징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문법을 잘하게 되니까 독해가 빨라졌다는 얘기를 해요. 예전에 그 대원외고 들어간 학생인데 이 친구는 지금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들어간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어떤 얘기가 문법이 되니까 독해가 빨라진다. 이 친구도 보니까 탭스를 하다 보니까 독해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독해 속도 굉장히 빨라지고 독해 능력도 키우게 됐고, 그다음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은 그래서 속독이 가능해지니까 수능 시험 칠 때 검토할 수 있었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서울대에 들어간 극상위권 학생들이 다 했던 것이 탭스가 돼서 제가 오늘 친구들한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 친구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들어간 중동고등학교 학생인데 이 친구도 뭐냐면 탭스 강좌, 탭스 어려운 단어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됐고, 그리고 자기가 일단 그 지속적으로 탭스 강좌를 들으면서 단어 공부와 문법 했던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중학교 학생들이 그래도 나름 이제 내신에서 좀 힘든 부분이 문법이지 않습니까? 문법인데 최상위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지금 영어 실력 문법이 최상위권인지 아닌지 알고 하시는 분들은 시중에 가시면 탭스 기출문제집이 있습니다. 서울대 탭스 기출문제집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6회분이 있어요. 그래서 문법 파트만 띄어서 50문제를 풀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84점, 7개, 8개 정도 틀리면은 극상위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친구는 어느 학교를 가든지 가서 일단은 기본 2등급 정도는 버티게 됩니다. 네. 영어가 100점이 나와도 탭스 문법 풀리게 되면 50점, 60점 수두룩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등 내신 점수 믿을 만한 게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이 기준을 잡으셔야 되고, 이 친구는 이제 어려운 문법하고 이제 어휘를 좀 많이 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서울대학교 딸셋 아들 하나인데 서울대 경영은 셋이 들어갔어요. 이게 다 서울대입니다. 네 분이 다 서울대 들어가고, 어머님 이제 아들 끝으로 저하고 10년간의 연이 이제 다 끊겼는데, 네, 어머님의 원칙은 어렵게 시키는 것이었고 초등학교 때부터 어휘를 굉장히 많이 시켰습니다. 첫째가 서울대 경영 들어갈 때는 굉장히 어머님 학원 오시면 학원이 뒤집어졌어요. 굉장히 요구하시는 게 많아서. 근데 막내가 이제 그 아들이었거든. 딸셋 아들 하는데 이 친구 들어갈 때 어머니 하시는 말씀은 어휘에 굉장히 집중하셨어요. 키워보니 책 많이 읽고 어휘 많이 암기하는 것이 영어의 그 가장 좋은 길인 것 같더라라고 얘기해서 이 친구는 그 고등학교 중3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외고 학생들하고 일부러 중동고 다녔지만 일부러 대원외고 학생들이 있는 반에 들어가서 수준 높게 공부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렵게 공부하시는 것이 낫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데 진선이나 이제 뭐 숙명도 이렇게 뭐 제가 그 학교에 비해서 조금 이제 쉽다는 것이지 그 만만한 학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숙명도 탭스를 해야 돼요. 조금 이따 보시면 탭스하고 숙명 문제는 거의 똑같은 부분이 나옵니다. 탭스 문법은 다시 한번 말씀 84점 정도가 나오면 중학교 수준에서는 극상위권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머님들 중학교 2학년 정도 되시면 영어의 기준을 정하셔야 됩니다. 기준 안 정하시면 큰일 납니다.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애들이 90이 넘으면 A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어떤 생각하냐면 제가 전교 1등일 줄 압니다. 선생님한테도 와갖고 선생님 저 너무 잘하지 않아요? 저 A예요 이러거든요. 아까 보셨지만 적게는 20% 많게는 40%까지가 A이기 때문에 이거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A가 어떤 A인지를 판단하시려면 탭스 문법을 가지고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현재 나와 있는 문법 시험 중 유일하게 수치화된 건 탭스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시면 되고요. 탭스 문법 이렇게 보시면은 make one set blank, understand냐, to understand냐, understanding, understood냐. 예, 요게 선택지가 되겠죠. D번이 정답이 돼요. 이런 식으로 객관식 문제가 30개 정도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오고, 이런 선택지로 된 문제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41번부터 50번까지는 여기서 오류를 찾는 문제입니다. 오류를 찾는 문제인데 이게 조금 이따 보시면 숙명 요고 문제와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숙명 요고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숙명여고 가실 분들 무조건 탭스 문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탭스 문법을 하셔야 되고 진선에도 숙명과 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데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읽고서 논리적으로 이상한 걸 찾아야 되는데 밑줄이 없어요. 밑줄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게 탭스 문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디 찾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법은 중등 실력의 기준점이 되고 어려운 고등 문법 내신 선행의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숙명여고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입니다. 숙명여고. 예. 2020년도 문제입니다. 딴 거 안 볼게요. 딴 거 안 볼게요. 다음 중 어법상 틀린 문장은 몇 개인가? 밑줄이 없죠. 예.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네 개, 다섯 개 밑줄이 없습니다. 탭스 문법 문제하고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예, 저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무조건 강남권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상위권이다라고 한다면 중학교 2학년 정도부터는 2학년 정도 탭스 문법을 하셔야 되고 이걸 통한 이거 한다는 건 뭐죠? 미리 내신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똑같고요. 이런 경우는 밑줄을 쳐놨죠. A, B, C, D 이렇게 좀 쳐놨습니다. 여기서 틀린 건 몇 개냐?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다섯 개냐? 틀린 문장은 몇 개이냐? 밑줄이 없죠.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고등 내신 선행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예, 숙명여고 같은 경우 이것도 휘문하고 같은데 이렇게 영작을 할 때 한글을 주는 형태도 출제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휘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상위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휘인데 저 KNS 어학원에서 이제 상위권 학생들 외고 전사고를 가거나 특목 자사고반에서 저희가 어휘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어떻게 하면 어휘를 많이 암기할 수 있냐, 어떻게 잘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아까 저한테 배웠던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거나 서울대 경영학과를 들어간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던 방식을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실 외고 설명회나 전사고 설명할 때 쓰던 텍스트이긴 한데요. 우선 이 상위권들은 어휘의 개념을 저학년 때는 암기 단계에서 일단 확장 단계로 넓혀가셔야 돼요. 확장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확장 단계로 넘기셔야 됩니다. 어휘 확장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 상위권과 중위권이 갈립니다. 자, 확장의 개념은 제가 지금부터 몇 개의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동의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 어휘는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의 카테고리, 완화시키다라는 카테고리로 일단 묶게 되면은 여기저기 있는 게 하나로 쭉 연결이 된다. 그래서 완화시키다 여기 제가 뭐라고 썼죠? 거기 보면은 제가 alleviate, allay, abate, assuage, mitigate, mollify, placate 쭉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완화의 개념은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를 정리시켜야 됩니다. 그럼 악화시키다 뭐가 aggravate하고 exacerbate이라는 단어가 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 없는 침묵하는 거예요. 레티슨, 테스터, 얼루프가 있고 F가 빠졌네요. 그럼 말 많은 수다스러는 반의어가 있겠죠. 그럼 garrulous, verbose, valuable, loquacious 이런 식으로 해갖고 동의어 반의어를 통해서 어휘를 확장시켜 나가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모으는 하나의 질서화 과정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일단 상위권 학생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중학교 1학년 특목 자사고반 2학기부터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1학년들이 과연 될 수 있을까 해봤는데 됩니다. 굉장히 잘하고 지금은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중학교 2학년 특목 자사고 학생들은 외고나 전세고 학생들을 붙여놔도 얘는 어휘는 전혀 안 밀려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지금 고등 내신을 하고 있고 방학 때는 제가 외고나 전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저희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수준은 거의 그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중1 학생들이 그 정도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중1이었기 때문에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좀 많고 그다음 아이들 자체가 좀 완전 구성원들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약간 조금 이제 고전적 방법이긴 하는데 어근이죠. 이게 RUPT가 깨다라는 뜻이죠. 깨다가 된 거죠. 깨다인데 어떻게 되죠? 이 밖으로 깨지니까 화산 분출, 인터가 between이거든요. 사이를 깨는 거니까 무슨 뜻? 개입하다, 간섭하다. disrupt는 붕괴시키다. abrupt는 갑자기 rupture하면 파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로 그냥 한 큐에 끝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있는 단어를 모아버리는 거. 아까 동의어 반의어로 모았고 이거는 어근으로 모았고 스펙트럼 보다거든요. 안을 보니까 검열, 프로는 앞이니까 앞을 보니까 전망,
서클 원이죠. 사방을 보니까 신중한. 스펙트 보는 사람이니까 관객. 자, 어떻게 한다고요? 인스펙 안을 보니까 검열. 자, 그 다음에 앞을 보니까 전망, 그 다음에 사방을 보니까 신중한. 스펙테이터는 보는 사람이 되는 관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단어를 막 무식하게 암기하기보다 뭐죠?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위권들은 이런 많이 나오는 어휘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머릿속에 체계가 그려집니다. 체계가. 예. 그래서 나중엔 저보다 저희 학생들 잘해요. 예. 거의 잘합니다. 예. 저는 이제 지금 맡고 있는 고등학교 내신반이 대원하고 한양인데 어휘 수준 자체가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 외고에 나오는 어휘는 예, 만만치가 않죠. 이게 토플보다 어려운 것도 많이 나오고요.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들도 가능합니다. 예, 중학교 1학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확장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약간 고난도 단어긴 한데, 자, 이게 이제 이 오비기용, 하나의 어떤 비슷한 걸로 정리를 하는 건, 예를 들어, 업스키어는 모호한이고, 업솔릿은 구식에, 낡아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업세다, 어블리비어스는 망각에, 업투즈는 무딜, 앞줄에서 완고한, 업세션 하면 집착. 이렇게 해서 오비류는 뭐가 됐든 반드시 다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는 걸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오게 되면 동의어로 하는 부분, 어근으로 하는 부분, 이런 형태로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또 우리 확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무딘이라는 단어는 블런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딘이 블런트가 되고, 그럼 예리한 날카로운 뭐가 아니면 어큐트와 킨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되죠? 예리한 날카로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장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 완고한. 사람이 그렇게 애더먼트라는 단어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융통성이 없는 거죠. 플렉서블의 반대 의미가 앞줄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고난도, 이게 여기서 이제 좀 아이들이 승부가 갈리는데, 여기서 좀 많이 달라집니다. 예. 하나가 더 있어, 하나가 빠졌네요. 네. 제가 하나 좀 설명하고 소개를 드리면 어떤 형태냐면 유추입니다. 유추인데 예를 들자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여기 설명회 할 때 퀴즈를 내긴 하는데, 제가 애들은 질문은 프라우드 써놓고, 얘들아, 프라우드가 부정적으로 너무 심해지면 뭐가 될까? 애들이 좀 당혹스러워하는데 저희 중학교 1학년 애들이 똑똑합니다.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놀랐는데 쌤 에러건 아닐까 그러면 에러건이 뭐죠?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에러건이 뭐죠? 오만함이죠. 자부심이 너무 지나치게 세지면 이렇게 되죠. 그럼 내가 하나 질문할게. 프로그램 하나 있죠. 프로그램이 뭐냐? 아끼는 이죠. 그럼 이건 뭐가 될까? 프라우드가 에러건 하던 프로그램 뭐가 될까? 쌤 스틴지 아닐까요? 스틴지가 인색한 거죠. 부정적인. 그러니까 이거는 안 좋게 너무 심해지면 에러건 하게 되고, 아끼는 게 너무 안 좋게 되면 인색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돼요. 루시드는 명료한 건데 멀키라는 단어는 불명료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 던집니다. 야, 그럼 아티큘레이션 뭘까? 아티큘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수능에도 나오는 분명히 반응하답니다. 그럼 뭐가 될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뭐가 아닐까? 뭐뭐는 중얼거리는 거거든요.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중얼거리는 겁니다. 그럼 루시드 멀키 관계는 그럼 어떻게 되지? 아티클은 아티클레이트 뭐뭐 관계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어떤 하나의 어넬러지 형태의 학습을 하게 되면 단어를 더 빨리 암기할 수 있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까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들은 확장을 하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건 단순 암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편하게 가요. 편하게 갑니다. 그래서 오늘 좀 학생들이 좀 많이 오고 그다음에 그 지향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휘를 상위권들은 반드시 어휘를 좀 깊이 있게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 상위권 탭스는 수능 같은 유형이면 수능보다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문법 실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요. 어휘 수준은 수능 이상의 내신이 출제되는 학교들, 이런 학교들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문법은 아까 말씀 숙명여고, 뭐 휘문고 이런 학교들에서 도움이 좀 많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반드시 지금 개념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자, 초등학교 학생들은 용어, 그 다음에 중1들은 개념. 그래서 1학년 말부터 일반적으로 성문 기본 영어 2, 3회 정도 돌면은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 일단 문법 수업을 쫓아가는 문제가 없고, 극상위권들 같은 경우에는 자, 독해까지 완성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중학교 1학년 성문 종합 영어로 가시면 괜찮습니다. 강남 일반고 쪽이 좀 어려워지면서 성문 종합 영어가 결국 바이블이 되는 것 같습니다. 흐름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종합 영어는 필수적인 아이템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어쩔 수 종합에서 다 이제 걸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문 종합을 좀 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오늘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은 구문이 된다. 구문. 자, 구문은 뭘까요? 자, 우리가 문법을 많이 배워도 문법이 안 되는 이유는
문법을 독해하면 적용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문이라는 거는 뭐 so as to일 때 뭐 can not to 이런 구문 같은 거, 즉 독해를 잘할 수 있는 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바로 이 문법에 피를 공급하는, 문법을 갖다 독해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피를 공급하는 걸 저는 구문이라고 보는데 반드시 나중에 구문 학습을 좀 반드시 하시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과정을 가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문법 책들은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문 기본 용어 2, 3회 독 정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들이 보니까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문법을 들으시는데 그것보다 어머님들이 가장 도움이 됐던 건 뭐죠? 어떤 문법 책이든 한 번 볼 때보다는 두 번, 두 번 볼 때면 세 번 봐야 잘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문 기본 용어 2회에서 3회독 정도 하게 된다면 일단 고등 내신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서 탭스 들어가셔도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영어를 좀 잘하는 친구들은 성문 종합 영어를 역시 2, 3회독 정도 한다면은 그런 식으로 모든 걸 단권화하는 전략이 지금은 좀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말씀드리고, 시중에 가시면 노란색 책인데 How to Taps 600이라고 이게 밀리언셀러인데 이 책이 정말 좋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 각 특목고에서 다 채택해요. 외대부고 한양 죄다 채택했던 책이 이게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How to Taps 600 넥서스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을 나중에 꼭 보시면 되고, 구문은 천일문. 그 다음에 성문종합 구문도 굉장히 좋은 책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그 학원에 있는 이제 문법 이제 프로그램도 따로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중학교 1학년,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에 맞게끔 돼 있는 3학년이 중3들은 서술형에 대비하는 영작 구문을 반드시 좀 들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는데 성문종합 영어, 성문종합 영어를 옛날 책이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이렇게 구문이죠. O A to B. I owe what I am to my uncle. 오늘의 나는 뭐 삼촌 덕이다. Not so much 뭐 A is but. A라기보다 차라리 B다. 이런 식의 이런 구문들을 알아야만 독해를 하실 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종합 영어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수능에 나오는 킬러 문항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그 분석을 해보면은 성문 종합에 나오는 장문 독해가 정말로 많이 도움이 되고, 어려운 내신 문제를 독파할 때 이런 고전을 접근하는 어떤 이게 논리가 안 되면 풀 수 없지 않습니까? 읽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해주시는 것이 아이들에게 장기적으로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요거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잠깐 헉슬리 글이죠. That all men are equal.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것은 프라포션 명제인데 그 명제에 대해서는 평소에는 어떤 제정신을 가진 사람도 동의해 본 적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수능에 보면 수능 킬러 문항이 막 이래요. 이것 때문에 막 다 나라가 뒤집혀지고 애들이 뭐 괴로워하는 부분인데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뭐죠?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은 제정신을 가진 사람은 동의해 본 적이 없다. 그럼 뭐죠? 제정신을 가진 사람은 인간 평등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 중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하나의 어떤 글을 봤을 때 명확하게 풀어내는, 쉬운 말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데, 종합영어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내신이라든가 어려운 수능 킬러 문항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과 가는 친구들에게 저희가 권하는 거, 외고나 전사고 가는 친구들한테 저희가 좀 많이 저희가 권하는 과정이 IB라는 과정인데, 저희 선생님 나오시죠? 선생님 이제 여기 박빈아 선생님하고 저희가 매튜 선생님 수업을 하고 있는데, 자, 영어를 좀 잘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외고를 가겠다, 외대국어를 가겠다, 이런 친구들은 이 IB 과정인데, 이 IB 과정에서 주로 하는 것은 문학의 과정, 리터처하고 일단 리터처와 필라소피가 접합이 됩니다. 디베이트나 이런 걸 하는 친구도 있지만, 텍스트 자체가 외고나 전사고는 일단 인문 사회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시면 되게 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IB는 거의 최상위권들은 이제 요즘에 어머님들이 많이 인식이 이제 바뀌셔서 좀 많이들 문의하시고 많이들 듣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철학에 대한 텍스트를 읽게 되고요. 철학 텍스트를 읽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일단 피터 싱어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의 인권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또 언급을 하게 되고, 그런 문제를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월드 뉴스 같은 거를 사용해서 시사적인 문제도 또 얘기를 하게 되고, 수업 시간에 직접 아이들이 이 철학 관련된 글도 쓰게 되는데, 너무 어렵기보다는 아이들 수준에 맞는
그런 텍스트를 선생님들이 매 시간마다 주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핵심적 포인트는 일단은 상위권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항상 이제 뭐죠? 기준을 마련하라는 거죠.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뭐 잘한다 못한다를 갖다 그냥 잘해 못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아까 문법 뭐죠? 탭스 문법을 보고서 84점 이상이 나오는지 독해 같은 경우는 일단 일반으로 간다면 고3 수능 문제로 1등급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상위권들에게 필요한 건 어떤 거다? 이제 문법은 자 강남 일본 숙명은 특히 더 그랬지만은 탭스 문법을 2학년 수준에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기본 영어나 종합을 2, 3회독 정도 모든 책을 단권화해서 반복해서 익히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내신 문제가 어휘 추론에서 승부가 날 것이기 때문에 상위권들은 어휘에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을 갖다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걸 이렇게 다 말씀드렸고요.